G80 페이스리프트 모델입니다. 기존 디자인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크레스트 그릴을 이중화 시켜놨는데요. 이 메쉬 타입의 그릴이 차를 조금 더 커 보이게 하면서 입체감이 더해지니까 단단해 보이고 스포티한 감성도 조금 더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더 고급스러운 모습 잘 표현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MLA 방식의 더욱 얄쌍해 보이는 헤드램프가 적용이 돼서 디자인 포인트로 그릴과 헤드램프에서 해주는 이미지가 훨씬 더 날렵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고급감 그리고 스포티한 느낌들이 배가 된 것 같습니다. 키 언락을 했을 때 LED로 구성된 조명이 밝은 편이고요. 앞뒤도 손잡이에 간접 조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퍼들램프 진하고 근사한데요. 제네시스의 엠블럼 선명하고요. 도어를 열었을 때는 이 뒤쪽에서 도어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리플렉터나 아니면 리플렉터가 있긴 하는데 이렇게 밝게 빛나지는 않고요. 저기에도 LED로 조명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가 살짝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밝은 편이고요. 바닥 쪽의 풋램프도 적극적입니다. 실내등도 모두 다 LED 구성이고요. 덕분에 밝죠. 앰비언트 라이트는 앞뒤 도어 그리고 크로스패드 중앙에 적극적인 편입니다. 센터 터널 좌우측에도 조금 포함이 되어 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하고요. 화려합니다. 헤드램프는 MLA 방식인데요. G90에서 봤던 형태입니다. 작게 구성되어 있는 여러 개의 LED가 그 기능을 아주 잘 해주고 있는데요. 광원의 폭, 직진성 어느 것 하나 떨어지는 것이 없고 상향으로 전환을 했을 때 광원의 폭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꾸준히 좋은 야간 시야를 확보하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상향등과 하향등 그리고 비상등까지 모두 다 점등시킨 상태고요. DRL은 방향지시등과 그 기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측면에 휀다에 보시면 두 줄로 길게 뻗어있는 LED 타입의 방향지시등도 꽤나 근사하고요. 바로 아래쪽에 잔상 같은 것들은 거의 거슬리는 것 없고요. 광원의 직진성도 좋지만 폭이 어마어마합니다. 거기에 지등형으로 꾸준하게 이 차량의 주변 상황에 맞춰서 상향 하향을 각각 컨트롤 해주니까 야간의 시야가 정말 좋습니다. 완전히 어두운 곳에서의 작동은 조금 더 확실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MLA 방식의 헤드램프는 운전석과 조수석, 상향과 하향을 유연하게 상황에 맞춰서 반응시켜 줍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변에 광량이 많이 확보가 되지 않았을 때는 표지판도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상향을 시종일관 유지를 해주고요. 테일라이트와 방향지시 등 번호판 보조 등까지 모두 다 LED 구성인데요. 3.5 터보 모델에는 쿠페에 들어갔던 면 발광 타입의 테일라이트였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V6T GGI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배기량은 3470cc고요. 최고 출력은 380마력의 토크는 54.0kgm/m입니다. 4륜 구동이고요. 8단 자동 미션이 매칭을 이루고 있죠.
측면에서의 비율은 여전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국산차 중에서 아마 이렇게 전장 대비 휠베이스가 길고 또 앞쪽 오버행이 짤막한 차량은 많이 없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제네시스 G80은 비례감과 균형감이 뛰어난 편이죠. 휠은 20인치고요. 타이어는 피렐리 P0의 올 시즌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앞뒤 타이어 사이즈가 다른데요. 앞쪽은 245, 40, 20이고요. 뒤쪽은 275, 35, 20입니다. 사이드 스커트는 기존과 같이 바디 일체형으로 보이게끔 굉장히 매끈하게 구성을 해주고, 도어 하단부에 두툼하게 크롬 라인을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고급스러우면서도 강인한 느낌을 잘 가져가고 있고요. 휀다 측면에 제네시스의 심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두 줄로 쭉 연결되는 이 LED 타입의 방향지시등이 내장이 되어 있는데, 이런 거 이 데코레이션의 역할도 잘해주면서 기능 면에서도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니까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에 LED의 방향지시등이 삭제가 됐는데요. 커버 자체의 디자인은 좀 작아 보이는 듯한 느낌을 가져가고 있고요. 플래그 타입으로 도어에 고정을 했기 때문에 실내에서의 개방감도 조금 더 넓게 가져갈 수 있죠. 주유구 커버는 푸시 타입이고요. 안쪽에 캡은 많이 돌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용이 편리합니다. 루프에서 내려오는 라인하고 측면에서 모아지는 라인이 뒤쪽에 모여지는데, 그런 부분들이 참 예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리드 부분은 봉긋 솟아 있어서 별도의 스포일러가 필요 없을 정도로 마무리가 잘 되어 있고요. 스포티한 느낌은 바로 저런 데서 연결이 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뒤쪽에서의 안정감이나 넉넉한 느낌, 그리고 스포티한 느낌 같은 것들도 잘 가져가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머플러가 히든 타입으로 감춰져 있는데요. 2.5는 모르겠는데 3.5 모델 같은 경우는 듀얼 더블 타입까지는 아니지만은 듀얼 타입으로 직관형으로 좀 뽑아줬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범퍼 안쪽에 지금 바닥을 향해서 듀얼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는 기존과 같은 방식이고요. 버튼을 살짝 누르면 오픈이 됩니다. 소음도 큰 편이 아니고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답답한 느낌은 전혀 없고요. 조금 달라진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뒤쪽에서 봤을 때의 차량을 인식할 수 있게끔 안전운전에 도움이 되는 포인트라고 봅니다. 공간 자체는 글쎄요, 국내 전륜구동 베이스 세단, 중형 세단에 비교했을 때에 그렇게 넓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패키징 같은 것들은 이 위쪽까지, 잘 보이지 않는 곳까지 굉장히 꼼꼼하게 잘 돼 있고요. 이런 부분들도 다 잘 감싸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닥에 카펫 같은 것들도 두툼하고 고급스럽고, 이 패드는 조금 더 두꺼워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소화기 배치되어 있고 펑크 수리 킷 기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측면에 이 그물망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부분 공간도 조금 더 활용을 하시면 이 트렁크 공간을 좀 깔끔하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물로 되어 있는 이 측면에 조그맣게 배려가 되어 있는 공간은 운전석 뒤, 조수석 뒤 양쪽에 다 배치가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공간의 활용도 측면에서 조금 더 좋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상 삼각대는 트렁크 이 리드 안쪽에 붙어 있고요. 버튼을 누르면 전동 트렁크 다시 작동됩니다. 스마트 키는 최근 제네시스의 다른 차량들과 공유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기능은 이 측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원격 시동 포함이 되고, 앞뒤로 움직이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까지 적용이 되죠. 바깥쪽도 손잡이에 스마트키랑 언락 기능은 뒤쪽에도 음각 처리되어 있고요. 앞쪽에도 물론 적용되어 있습니다. 도어는 차량 크기에 비해서 조금 도톰한 편이고, 소프트 크로징이 적용이 돼서 조금 천천히 작동하는데요. 고급스러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실내는 시승 차량 밝은 톤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정말 보기 좋죠. 그리고 측면에는 그레이 톤으로 살짝 어둡게 가져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의 센스, 그 다음에 색상의 매칭 같은 것들이 참 좋습니다. 썬루프는 파노라마 타입이라서 유리 면적이 넓고요. 오픈 사이즈도 큰 편이라서 쾌적한 느낌을 배가시켜주고 있고요. 도어 디자인은 기존하고 같지만 이런 이 소재 같은 것들을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그런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시트는 2개까지 메모리 가능하고, 윈도우 컨트롤은 올 오토 타입입니다. 뒤쪽에 선쉐이드는 전동으로 작동이 되고요. 맵포켓은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더 깊고 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각도 같은 것들은 좀 크게 가져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뱅앤올룹슨 사운드 시스템 옵션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플레이트 상단에 알루미늄이 덧대져 있는데, 제네시스 정도라면은 여기에 LED 조명 하나 추가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고요. 시트는 보기에도 고급스럽고 편안해 보이지만 앉았을 때 착자감이 참 좋습니다. 아마 국내 차량들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탑으로 치는 시트가 제네시스의 시트 부분인데요.
참 편안합니다. 에르고 모션 시트가 똑같이 적용되더라도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가죽의 재질, 질감, 눈으로 봤을 때도 고급스럽고, 이런 이 쿠션 같은 거 헤드레스트도 제 체형에서는 참 잘 맞았습니다. 폭신폭신하거든요. 안장의 이 길이 조절까지도 전동으로 다 지원을 해주고 있고, 에르고 모션 시트의 마사지 기능은 이 버튼을 눌러서 작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럼버 서포트 4웨이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요. 날개 부분 조임까지도 조절이 가능하죠. 센터 터널은 살짝 높은 편이고, 아래쪽에 낮에 보더라도 선명한 앰비언트 라이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격벽 부분의 카펫 재질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죠. 페달은 오르간 타입이고, 이 안쪽에 패턴 같은 것들을 보면 고급 시계, 명품 시계의 이 줄 패턴이 연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포인트 괜찮죠. 조금 아쉬운 점은 금속하고 고무가 혼합이 되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레버 잡아당기면 본인 오픈할 수가 있고, 무릎 에어백도 적용이 되어 있는데, 참고로 제네시스 G80은 에어백이 10개 적용이 됩니다.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전동 4웨이 지원을 해주고 있고, 클러스의 밝기 조절, 자세 조정치는 같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그리고 뒤쪽에 전동 트렁크 오픈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 놨습니다. 27인치 OLED 너무 탐나는데요. 실내에서는 뭐 이거 하나만 보면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참 좋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2단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톤도 색깔도 달리 가져가고 있는데, 디자인이나 이런 거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 이렇게 문외한이 봤을 때에도 보기에 정말 예쁘네요. 스티어링 휠도 호불호가 살짝 나뉘기는 합니다만은, 저는 이전보다 이 디자인이 더 좋은 것 같고요. 특히나 에어백 부분 가죽으로 감싼 저 부분이 참 고급스럽네요. 시동은 버튼 타입이고요. V6 3.5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은 초기 시동 시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거친 느낌이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클러스터의 구성은 G90에서 봤던 그 모습이고요. 후측방 모니터링 적용되어 있고, 방향지 시등 소리도 좀 들어보세요. 안쪽의 메뉴 구성도 G90에서 봤던 그 형태입니다. 실제 카메라로 바깥쪽을 보여주고요. 내비게이션을 클러스 안쪽에 담아서 볼 수도 있습니다. 조금 간단하게 구성을 할 수도 있고요. 이 옆쪽하고 경계가 없으니까 확실히 좀 시원시원한 느낌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HUD도 큼직하고 국내 소비자분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데요. 이 다양한 정보들을 또렷하게 잘 보여줘서 또 컬러 선택도 좋고요. 이런 부분들의 부족한 부분은 없었고요. 스티어링 휠 좌측에는 좀 전에 보여드렸던 클러스터의 메뉴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이쪽에서 조절이 됩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들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고, 패드 시프트도 있지 않았습니다. 이 스틱 타입 스위치 끝부분 보시면 여기도 오돌도돌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디테일까지도 참 신경을 많이 쓴 차량이 바로 제네시스 G80이 아닐까 싶어요. 이거 만져보면은 촉감 같은 것들이 참 좋습니다. 이것도. 그리고 돌리면은 라이트 모드에 대한 모니터링은 클러스터 안쪽에서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옆쪽에 메인 디스플레이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참고로 테마는 블랙하고 화이트 테마 설정할 수가 있는데 지금 자동으로 되어 있고요. 낮이라서 하얗게 나오고, 블랙 테마 설정을 하면 이렇게, 이 화면을 좀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보여드려 봅니다. 일단은 저는 자동으로 놓고 계속해서 리뷰를 진행해 볼게요. 클러스터의 구성 자체는 기존부터 메뉴가 좀 큼직큼직하게 되어 있거든요. 제네시스가. 요거 활용하기가 좋고요. 조금 더 보강된 부분이라고 하면 지니 뮤직이나 멜론, 팟빵 오토 같은 이런 스트리밍 기능이 훨씬 더 좀 업그레이드 됐다. 이런 부분에서 페이스리프트 때 소비자의 요구를 좀 잘 반영했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고요. 공조장치는 3존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앞쪽에 운전석 조수석, 그리고 뒤쪽 이렇게 컨트롤할 수가 있고, 후진했을 때의 가이드라인이나 어라운드 뷰 같은 경우도 왜곡이 지금 차를 좀 가까이 되니까 앞쪽에 왜곡이 조금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이드라인도 유연하게 대응 잘 해주고요. 증강현실을 이용해서 차량 주변부를 조금 더 자세히 좀 입체감 있게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참 좋습니다. 에어벤트 안 보이게끔 이렇게 일체감 있게 디자인해 놨는데, 이런 것들은 고급차의 세계적인 트렌드가 아닌가 싶고요. 수직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보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처음에는 각도가 좀 조작할 때나 보기 애매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그런 것들은 없고요. 튠 기능이나 볼륨 컨트롤은 전통적인 이 다이얼 방식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가운데 자그마하게 비상등 스위치 자리하고 있습니다. AV에는 위에서 컨트롤이 되고요. 그 아래쪽에는
모니터링도 되면서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공조장치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온도는 돌려서 조절할 수 있고 열선하고 통풍 각각 3단으로 지원이 됩니다. 스티어링 휠의 열선도 2단으로 가능하고요. 오토모드 같은 거 하나 추가됐으면 조금 더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남긴 하네요. 두 개의 다이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좀 혼동스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금방 적응되더라고요. AVM 컨트롤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지문인식 그리고 오토홀도 있고 P에서 N으로 제네시스 정도 타시는 분들이 그런 일은 많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주차가 여의치 않을 때에 P가 아니고 파킹 모드가 아니고 중립 모드로 전환할 때 버튼 하나만 살짝 누르면 됩니다.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P 버튼 아래서 D 그리고 N도 이렇게 해서 R하고 D가 한꺼번에 넘어가서 저는 이 다이얼 방식이 더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측면에 보면 이 마무리가 상당 수준입니다. 고급차 같아요. 이제 정말 고급차 같아요. 커버링이 가능한 컵홀더는 2개 있고요. 이런데 텍스처, 이 재질 같은 것들도 만져보면 보기에도 그렇지만 만져보면 정말 고급스럽습니다. 촉감 참 좋고요. 드라이브 모드, 카메라, 그리고 오토 스탑 앤고 온오프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 뒤쪽에 보면은 NFC 포함하고 있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요 뒤로 왔고요. 그다음에 UVC라고 해서 살균 기능이 있는데 이 앞에를 이렇게 누르면 양문형으로 이렇게 열리거든요. 그래서 이 안쪽에서 살균 기능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V 파워 아울렛, USB-C 타입으로 단자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충전, 하나는 입력 단자고요. 이 수납은 그렇게 넓은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조수석 수납은 잡아당기는 방식, 천천히 떨어지고 안쪽에 카펫 같은 걸로 마무리 꼼꼼합니다. 여기에 볼펜도 거치할 수 있도록 브라켓 2개 나와 있고요. 공간이 이렇게 막 넓진 않아요. 이 대시보드 상단에 입체감이 더해졌는데 이 부분이 27인치 OLED랑 딱 맞물리면서 이 부분이 참 보기에 예쁜 것 같아요. 밤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제대로 들어오면 더 이쁘고요. 천장 재질도 고급스럽게 잘 마무리되어 있고 이 선바이저 자체는 조금 큰 편입니다. 클립도 꼼꼼하고 커버랑 LED 조명은 연동이 되어 있고요. 거울 자체도 큼직하죠.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요거 같은데요. 여기 보면 컨트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조명은 터치 타입이고 모두 LED입니다. 파노라마 타입 썬루프는 유리 굉장히 큰데요. 인슬라이딩이 아니고 아웃슬라이딩이 되니까 실내에서의 느끼는 개방감이 조금 더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너 커튼은 양쪽에서 이렇게 가운데가 갈라져서 양쪽에서 만나는 형태를 띠고 있고요. 이렇게 열립니다. 빌트인 캠 포함이 되어 있고요. 하이패스는 이 앞에서 밀어 넣는 방식인데 이 카드 넣었다 뺄다 할 때 그렇게 편한 것 같진 않습니다. 실내 거울은 작은 듯 싶지만 이 테두리 부분이 투명하고 얇게 처리가 되어 있어서 시야각이 좀 넓게 느껴집니다. 뒷좌석입니다. 도어 개폐 각도도 큰 편이고 이중접합 차음률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아쉽지만 끝까지 내려가지 않습니다. 수동이지만 선쉐이드 꼼꼼하게 잘 갖춰놨고 뱅에 눌릅슨 사운드 시스템 갖춰놓고 있습니다. 디자인은 앞쪽하고 같고요. 웹포켓은 오히려 앞쪽보다 뒤쪽이 조금 더 쓰기 편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상단에 알루미늄 덧대져 있고 가운데 턱이 조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성인 남성 세 분이 앉게 되면은 가운데 앉으신 분은 그렇게 편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시트는 앞좌석 못지않게 어떻게 보면 뒷좌석이 저는 더 편하게 느껴졌는데요. 전동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 이 보조 베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더 그렇게 느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뒤쪽으로 급격하게 떨어지는 라인에 비해서는 헤드룸 공간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주고 있고요. 큼직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암레스트는 상단에 보시면 AVM 컨트롤부터 열선하고 통풍, 뒷좌석도 열선하고 통풍이 각각 3단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트, 지금 움직이는데요. 전동으로 시트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리모컨도 돼 있어서 지금 이 차량은 뒤쪽에 엔터테인먼트를 추가를 했는데 14.6인치죠. 굉장히 큼직한 모니터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장거리 여행을 할 때 뒤쪽에 앉아 계신 분들, 어린아이가 있다라고 하면 더없이 조용하게 이동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넷플릭스 같은 거 연결돼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물론 이제 이거는 유료로 운전자분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재생을 하면서 볼 수가 있고요. 뒤쪽에 디스플레이 크기도 마음에 들지만 해상도가 참 좋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컨텐츠들을 스트리밍해서 서비스해 준다고 제가 앞쪽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게 이제 뒤쪽까지 연결이 되니까는 뒤에서 있을 때의 만족감을 훨씬 더 크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차량은 운전하지 않고 뒤에서 이런 이 컨텐츠를 충분히 즐기면서 장거리 여행을 해야지 되는데 말이죠.
그리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이 뒤쪽에도 암레스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USB-C 타입으로 충전 단자 2개 있고요. LED로 조명도 있지 않았고 생각보다 깊어서 공간 확보도 잘 되어 있습니다. 컵홀더가 이 앞쪽에서 이렇게 슬라이딩 되는 방식인데요. 텐션이 조금 있어서 잡소리 같은 것들은 크게 거슬리지 않았고요. 암레스트를 이렇게 접어 보면은 이 정도 공간이 나오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인 남성 3분이 앉으면 가운데 분이 편한 차량은 아닙니다. 워크인 스위치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에어벤트도 꼼꼼하게 잘 갖춰 놓고 있고, 뒤쪽에서도 이렇게 온도 조절하고 바람의 세기 같은 거 조절할 수가 있는데, 앞쪽은 좌우가 구분돼서 컨트롤이 가능하지만 뒤쪽은 통합돼서, 제가 3전 컨트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좌우측 구분 없이 앞에 좌우 그리고 뒤에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소소한 부분이지만 저 뒤쪽의 창도 밖에서 봤을 때보다 실내에서 보니까 좀 작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내에서 보니까 그렇게 또 작은 것 같진 않습니다. 개방감이 어느 정도 느껴지고요. 뒤쪽에서 보는 앞쪽의 디자인, 기존하고 큰 틀은 유지를 하지만 큼직한 OLED 타입의 대형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면서 사뭇 다른 느낌을 아주 잘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AVN하고 공조장치 컨트롤을 새롭게 구성을 했는데, 각도나 위치, 배치 같은 것들이 사용하기에 참 편했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어두운 색도 어두운 색이지만 밝은 색으로 이렇게 투톤 되어 있으니까 너무 예쁜데요. 주행을 하더라도 흡차음제 보강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정숙성 같은 것들은 확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같은 경우는 이 도심 주행을 할 때는 그렇게까지 많이 영향을 준다라는 느낌을 받지 못하지만,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에서 속도를 조금 높였을 때는 확실히 이 채택이 되어 있는 차량이랑 그렇지 않은 차량이랑 차이가 좀 나죠. 처음 차량을 탔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바로 27인치 OLED 디스플레이인데요. 클러스터랑 메인 디스플레이, AVN의 경계가 없고 그냥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딱 처음에 타면은 완연히 그 신차를 타는 느낌을 제대로 전달을 해주는데요. 이 차는 풀체인지가 아니고 페이스리프트인데, 이 정도의 큰 변화라고 하면 실내에서 소비자가 만족하는 그런 만족도 같은 것들은 상당히 높을 걸로 기대를 해 봅니다. OLED 27인치예요. 시승 차량은 V6 3.5L T GDI 엔진이 장착되어 있고 4륜구동에 20인치 휠 타이어를 채택하고 있는 차량인데요. 이 차량의 복합 기준 공인연비는 8.1km고 도심에서는 7.1, 고속도로에서는 10km대 초반으로 기억을 합니다. 100% 도심 주행만 했을 때의 최저 연비는 6.2까지도 떨어지긴 했는데요. 평균적으로는 6km대 후반에서 7 왔다 갔다 했던 것 같고, 그냥 마음 편하게 보시기에는 6km대 중반 정도 보시면은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실제 주행 연비 유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큰 차량이나 버스나 트럭이나 뭐 이런 큰 차량들이 지나가더라도 이 측면에서 들리는 소음 같은 것들은 크게 거슬리지 않고요. 기존부터 워낙에 제네시스 G80은 조용했던 차량이기 때문에 큰 불만 사항은 없었는데, 조금의 디테일을 더해서 좀 더 정숙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로 보고 있습니다. 포스터의 구성은 G90에서 봤던 형태, 최근 제네시스가 밀고 있는 이런 디스플레이나 형태, 그리고 그래픽의 디자인 같은 것들을 고스란히 담고 있고요. 바깥쪽의 실사를 이 카메라를 통해서 모니터로 보여주는 이런 기능들도 해상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니 앞에 시선으로 보면 되지, 시야에 들어오는데 뭘 이 카메라로 봐서 이게 뭐가 다르냐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실제 운전할 때는 당연히 본인의 시야를 믿고 운전을 하셔야죠. 근데 이 좁은 골목길이라든가 도심에서 요 바로 앞에 있는 차의 그 아래쪽, 범퍼 아래쪽까지는 사실 차량 크기에서 확인하기 어려운데, 요런 디스플레이를 활용을 하면 그런 부분까지 주변을 조금 더 자세하게 관찰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비게이션에 조금 어색해 하시는 분들한테는 실사를 보여주면서 거기에 길 안내 방향만 이렇게 싹 얹어져서 있다 보니까 거부감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것들이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실내 리뷰 때도 언급드리긴 했습니다만, 스티어링 휠 에어백 부분이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밝은 색의 실내 컬러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정말 복 받으신 분들일 것 같습니다.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고, 여기에 이제 시선을 집중하다가 제가 실내 리뷰 때 살짝 놓쳤는데, 운전을 좀 하다 보니까 이 공조장치나 AVN 컨트롤은 요 부분이 블랙 하이그로시로 돼 있어서 이게 수직으로 돼 있으니까 제가 처음에 실내 리뷰할 때는 잘 못 봤는데, 막상 운행을 해보면
반사가 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반사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운전할 때 살짝 시선이 내려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조금 아쉽다고 느끼긴 했습니다. 380마력의 토크가 54 정도 발휘를 해주고 있는데 어디 가서 절대 떨어지는 힘은 아니죠. 거기에 8단 미션이 매칭이 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션이 뭔가 업그레이드 됐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는데 도심에서 주행을 할 때 기존에 비해서 RPM 쓰는 것도 그렇고 시프트 다운 할 때가 조금 더 매끄럽게 셋업이 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왔습니다. 브레이크는 앞쪽에 모노블록 4피스톤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꽂힌다라는 느낌보다는 초반에 조금 담력을 부드럽게 해놓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무래도 이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이 거칠고 스포티한 주행을 즐기시는 분들보다는 조금 편안하게 고급진 운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현대자동차가 의도한 세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거나 이 담력 부분에 있어서는 꾸준하게 꽉 잡아주는 느낌이 좋고요. 막 꽂힌다기보다는 극초반에 약간의 부드러움이 있으면서 밟았을 때 좀 든든한 그런 맛이 있습니다. 차의 진가는 고속도로에서 속도를 조금 높여서 크루징을 할 때가 가장 좋은 정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도심 주행이 많고 그러신 분들은 2.5 모델 2.5 터보만 선택하셔도 그렇게 부족하다라는 느낌은 많이 받지 않으실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이 V형 6기통의 엔진 질감, 회전 질감이랑 직렬 4기통하고는 차이가 조금 나긴 합니다만은 힘에 있어서나 이 경제적인 부분들, 특히 연비 같은 부분을 고려해 보면 2.5도 충분하지만 어쨌든 고속도로 장거리 주행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이 3.5 모델,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이 3.5 모델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려 봅니다. 앞뒤 서스펜션의 구조는 멀티링크 채택을 해주고 있고 이 G80 같은 경우는 셰시 강성 자체가 현대자동차가 다양한 차량들에서 보여준 좋은 모습들을 모으고 모아서 좀 집약된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강성의 이 셰시 강성 자체만으로도 일정 수준 이상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요. 거기에 앞뒤 모드 멀티링크 그리고 이 차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채택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 주파수 기반의 감응형 쇼크쇼바를 기본 탑재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기본형만 선택하셔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앞차와의 거리 조절 4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단계마다의 간격 유지 정확합니다. 그리고 차선 변경하는 부분도 이 방향 지시 등만으로 특정 조건만 만족을 해주면 손쉽게 변경할 수 있어서 또 변경할 때에 불안하거나 불편한 느낌보다는 뭔가 좀 내가 운전할 때랑 큰 차이가 없다, 안정감이 있다, 편안하다 이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이 만족도는 높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가속과 감속을 비교를 해보면 글쎄요, 예전에는 이 감속에 비해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가속할 때 약간 좀 어색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말끔히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가속 그리고 감속 두 개 다 자연스러운 모습 유지해주고 있고요. 사운드 시스템은 옵션으로 뱅앤 올룹슨이 채택되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볼게요. 옵션으로 선택할 때 가격 부담이 없는 거는 아니지만은 확실히 이 사운드의 풍부한 느낌이 귓가에 가까이 들리는 그런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특히나 중저음대에 이 퉁퉁퉁퉁하고 단단하게 잡아주면서도 울림통이 아주 잘 울리는 이런 느낌이 굉장히 좋은데요. 매력 있습니다. 시속 100km는 수동 8단으로 고정을 했을 때 1400rpm에서 구현이 됩니다. 비교적 낮은 rpm에서 기준 속도를 구현해주고 있기 때문에 연비나 소음 진동 측면에서 가뜩이나 이 소음 진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조금 더 유리하게 가져갈 수가 있죠. 시속 200km까지는 답답함 없이 쭉쭉 치고 올라가 줬고요. 4500rpm에서 5500rpm 단수로는 4, 5, 6단이 다른 단에 비해서 저는 좀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흡참재 보강 부분은 조건이 좋지 않을 때 기존 차량에 비해서 이 페이스리프트된 모델이 확실히 좀 조용해졌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물론 이중접합 차음률이 전체 다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노면에서 들리는 타이어 마찰음이나 기타 이 울림 같은 그런 노면 소음 같은 것들도 굉장히 억제가 잘 돼 있고요. 풍절음이나 공명음 같은 것들, 그리고 이 바람 소리들도 시속 한 120, 130, 140 이상 올라가야지 조금 귓가에 거슬리기 시작하고, 그 전에는 거슬림 없이 정숙한 실내를 꾸준히 잘 유지해 줬습니다. V6 3.5 T GDI 엔진의 힘이 어디 가서 제가 빠지지 않는다고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요. 고속 주행을 할 때도 크게 이 터보렉 같은 것도 많이 거슬리지 않고, 또 급격하게 이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고랬을 때의 미션하고의 반응 같은 것들도 아주 세팅을 잘 해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스포츠 버전이 정말 궁금한데요. 이 LSD도 있고 또 후륜 조향 RWS도 있기 때문에 그 차량이 굉장히 궁금하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이 차량만으로도 나름의 저 같은 일반인이 접근을 한다면 어느 정도의 스포츠 드라이빙을 즐기기에는 부족함이 그렇게 크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 컴포트, 스포츠, 마이 모드 이렇게 4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모드 간의 편차가 극명한 점도 운전의 재미를 조금 더 높여주는데 한몫 거들고 있는 것 같고요. 공인 연비 기준으로 고속도로에서가 10.2km인데요. 최저 연비는 8.8에서 9.2 정도 유지가 됐고요. 에코 모드 설정해 두고 80에서 100 정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사용해서 탄력적으로 연비에 신경을 쓰면서 운행을 했을 때에는 11.8에서 12.3 정도, 11km대 후반에서 12km대 초반의 연비를 어렵지 않게 잘 유지해 주더라고요. 정말 이 신경을 많이 썼을 때는 잠깐이지만은 한 14km대 초반까지도 올라가긴 했습니다. 시승 동안에 평균 연비는 7.5km를 기록했는데요. 뭐 급출발, 급정거, 와인딩도 조금 달려보고 초고속 주행도 해보고 다양한 조건에서의 테스트를 감안을 해보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연비를 유지해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엔진 회전 질감은 이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RPM을 조금 높게 올려봤을 때의 경쾌함이 살아있는데요. 조금 아쉬운 점은 물론 이제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이 있어서 거기서 인위적인 사운드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인위적인 소리를 좀 강조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배기음이 조금 밋밋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V6 3.5T GDI 엔진 정도면은 배기음에 조금 힘을 줘도 될 것 같은데 너무 이 사운드 제너레이터에만 의존한 게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웠어요. 그러면 지금은 이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을 약하게 해놓은 상태고요. 강하게로 설정을 해보면 요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요 우르륵 하는 요런 느낌이 엔진 본연의 사운드였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이 사운드 제너레이터가 붙어가지고 인지적인 소리가 더해지니까 요거는 조금 호불호가 나뉠 것 같기도 합니다. 늘 탈 때마다 느끼지만 G80 보면 외관도 그렇고 내장도 그렇고 딱히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하체의 구성이라든가 파워트레인의 어떤 내구성이라든가 힘에 있어서 여유, 모든 부분에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국내 대표적인 차량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많이 인정하고 또 칭찬을 아끼지 않는 차량인데, 가격 설정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옵션 구성이 패키지화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정말 개별 막 선택을 하고 싶지만은 패키지로 묶여 있는 경우 중에 일부만 선택하려고 그러면 또 그게 안 되고, 그래서 몇 개 좀 넣다 보면은 2.5 터보가 5천 후반, 3.5 터보가 6천대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지만 실구매 가격을 보면 옵션 몇 개만 집어넣어도 2.5 모델은 6천 중반까지 그냥 휙 올라가고요. 거의 뭐 6천 후반? 7천까지도 올라가고 3.5 모델은 거의 7천 넘어서 구입하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옵션 구성을 조금 더 분리시켜 놨으면, 패키지화 해놓은 것도 좋지만 옵션 구성을 조금 더 다변화시켜서 풀어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기존부터 늘 갖고 있었습니다. 코너링에서 속도를 조금 높여봤을 때 기본적인 스티어는 후륜 구동의 전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자식 4륜 구동 시스템 FWD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그립을 아주 잘 유지를 해주고요. 저같이 운전이 조금 서툰 사람이 와인딩에서 속도를 조금 높이더라도 그렇게까지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전자 제어 장치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개입을 잘 해줘서 그립도 잘 유지하고 이 차체의 자세 제어 같은 것들을 잘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안전에 있어서, 그리고 약간의 스포티한 드라이빙을 즐기는데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점도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서스펜션 구조를 최적화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부싱이라든가 이 다양한 레이팅 같은 것들을 조금 조정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기존의 소비자분들이 이런 부분 아쉽다, 이런 거 조금 더 잡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것들을 현대자동차가 아주 스마트하게 잘 반영을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승차감에 정말 민감하신 분들하고 이 소음의 정숙성의 포션을 좀 높게 두시는 분들 중에서 제네시스 G80의 구입을 망설이셨다면은 이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은 가까운 그 매장에서 한번 시승을 꼭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택의 선택을 하냐 안 하냐의 결정이 기존 모델과 이 페이스리프트 모델에서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서스펜션의 그 아주 미세한 부분들까지도 잡아주길 원하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조금 더 정숙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한테는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설명드리면서 좀 전에 로리 심한 구간 그리고 과속방지턱 같은 거 넘어봤는데요, 확실히 찰진 느낌을 구현을 해줍니다. 제네시스의 서스펜션 세팅은 기존 국내 차량들하고 좀 차별화가 되죠. 아무래도 조금 더 부드럽고 이 불안한 느낌도 덜하고 찰진 맛을 유지를 해주면서도 이 롤도 잘 억제해주는 이런 느낌들이 굉장히 좀 좋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관심 있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는 보타도 그렇게 크지 않고요. 고속도로에서 속도를 좀 높여서 크루징을 했을 때요. 그리고 코너링 같은 거 이렇게 가져가 보면은 참 정교하다라는 느낌이 들고 든든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운전자한테 잘 전달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상 제네시스 G80 페이스리프트 3.5 터보 모델의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